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초반에는 이제 흐름이 나쁘진 않았죠.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경기 괜찮네. 그러면 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진 않으니까 뭐 수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. 그러면 이제 당장 긴축 걱정해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당장 내렸잖아요. 그래서 금리는 빠진 상태에서 미국 경기 괜찮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환경 개선된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요.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도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S&P 500 지수가 중요한 자리에서 튕겨 올랐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각각 200일선이라든가 51선에서 튕겨 올라가서 중요한 자리를 지지한 걸로 봐서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었구나.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뭐 어저께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도 괜찮겠다. 이렇게 이제 기대를 걸고 이제 초반에 올라갔죠. 뭐 엔비디아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몇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. 오늘 미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개장에서 플러스로 출발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왜 이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옵션 거래가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만기가 하루가 안 되지 않는 초단기 옵션. 이게 이제 작년도 초겨울 때까지 어떤 그 데이터 그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만기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어떤 옵션 거래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.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일 매매, 뭐 당일 청산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매매가 있다라는 거죠. 심지어 오늘 그게 한 20억 달러 순간적으로 매도로 확 던져져 가지고 미국 시장이 갑자기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되게 심해서 지금 매수세가 추세로 들어오기는 어렵다. 계속 이런 변동성만 나오겠구나. 투자자들이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좀 많이 쫄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오늘 미국의 그 PC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잖아요. PC 물가 지수 나오는 게 연준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. 그러니까 투자들은 지금 지표, 고용 또는 물가 관련된 데이터만 나오면 되게 긴장하잖아요. 대부분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연준이 세게 긴축을 할 거야.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. 근데 이게 이제 PC가 뭔지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과값이 20만 원, 한 달에 사과를 20만 원어치 사 먹고 귤을 10만 원어치 사 먹는 사람이 있다. 이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이 사람은 30만 원 쓰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사과값이 두 배로 올라서 40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. 그러면 CPI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사람은 사과를 그대로 썼을 거야. 그러니까 40만 원. 귤도 그대로 썼을 거야. 그러면 50만 원.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출보다 20만 원 더 지출해서 이제 CPI로 잡히는 건 50만 원으로 잡히는데 PC는 좀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. 이 사람은 분명히 사과가 많이 올랐을 거니까 사과를 반만 사 먹고, 그러니까 두 배로 올랐지만 사 먹는 비용은 똑같이 20만 원으로 나갔겠죠. 대신 10만 원어치 사 먹던 귤을 20만 원으로 늘렸을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쓴 돈은 4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. 이게 CPI 계산하는 방식하고 PC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. 뭐 이거 이외에도 뭐 항목을 뭐 어떤 건 2년마다 바꾸고 어떤 건 분기마다 바꾸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핵심은 이런 거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PC가 그 대안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본다.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지표도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전달보다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지표 앞두고서 바짝 쫄아버려서 오늘 이제 오후 들어서는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가 다 밀렸거든요. 자,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.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순매도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. 금융투자만 매도를 했죠, 사실상. 예, 뭐 연기금 매도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관은 거의 금융투자가 매도를 다 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코스닥 쪽은 이제 양쪽 주체가 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락을 주도한 것과 다름없다. 다만 이제 오늘 또 보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 전부 다 한 2조 원 정도가 일반적인 거래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매도는 2조 원 정도인데 매수가 1조 7천억이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매도가 많았다라기보다는 매수를 선뜻 못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종목별로 보면 순매수 상단에 종목 구성이 저렇게 돼 버렸잖아요. 뭐 인버스가 들어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오고 하나 솔루션이 들어오고 HMM 들어오고 이게 이 안에 삼성전자도 없고 SK하이닉스도 없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없어요. 다 매도 쪽에 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
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대형주 쪽을 일제히 다 매도를 하고 좀 이슈가 있는 뭐 방산이 됐든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을 좀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.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관도 오늘 인버스가 매수 1위예요.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그 이상 이제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조심스러웠죠. 그러니까 매수 쪽 종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추세에 대한 자신감도 좀 없는 상태다. 이게 이제 보여졌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엇갈리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게임주 일부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집중 매수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골라서 담는 예,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. 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업종에 치우친 건 아닌데 다만 조금 특징적인 건 뭐 하나 그 마이크론이라든가 BH라든가 뭐 두산테스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조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좀 담았다라는 점. 근데 이제 매도 쪽에서는 좀 S3, 예, SM,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이제 S3를 갖다가 이제 다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핫했던 종목군들 쪽을 좀 매도를 하는 예,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이 아랫단에 보면 기관 순매수, 외국인 순매수 요거보다는 요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순매수 시작되는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외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투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. 예, 그러니까 6월까지 금리 3번 올릴 거다. 이렇게 투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저는 그것도 또 바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이제 봄 넘어가면 그것도 수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버전은 금리 인상 3번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 알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이제 더 올린다라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그럴 거는 이전보다는 좀 덜 할 겁니다. 그래서 금리보다는 지금은 기간, 예, 금리 올리는 것 자체보다는 이제 이거 내년까지도 이대로 고하는 거 아닌가?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, 요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경착륙 뭐 요런 쪽 가지고 좀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,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, JP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틀렸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뭐라 그랬냐면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,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오늘 그 말을 살짝 바꿨거든요. 이 사람 틀렸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공포감을 조장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. 지금 마이클 레슨이 열심히 3,000포인트까지 빠질 거라고 S&P 500 기준으로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장은 겁을 먹지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었다. 요것도 이제 좀 이 사람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시장이 좀 민감하지는 않을 거다. 앞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오늘 요게 이제 뭐 일부의 대부분 다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고 이건 뭐 봐야 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. 오늘 뭐 종목은 AI 2차 전지 엇갈리는 반응 보험주도 좀 일부 종목 올라가고 해서 사실 특징 종목이라기보다는 특징주 내에서 또 특징 종목으로 또 더 압축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전형적인 뭐 차별화 장세 이렇게 됐죠. 자, 그러면 언제쯤 반등 나올까?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? 지난 주초인가? 이게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ADR은 80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과매도가 되거든요. 또 오늘 90 밑으로 내려왔어요. 예, 이제 90 정도 왔다 갔다로. 그러니까 이제 80대로 빠졌는데 월요일은 ADR이 좀 올라가는 날이라 이제 치고 다음 주 수요일이 또 3일절이죠. 그래서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과매도로 내려가서 ADR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요번에 이렇게 내려오기 직전에 제가 계속 한참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이 연속적으로 많기가 어렵다. 이제 상승 종목이 계속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마 다음 주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제가 또 말이 바뀔 겁니다. 그때부터는 상승하는 종목이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다. 그러니까 다음 주만 좀 잘 이제 슬기롭게 잘 넘기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남은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시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다음 주 또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하면 그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. 근데 어쨌든 타이밍상으로는 다음 주 중반 후반 넘어가게 되면
이제 종목들 선별적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다음 주 흐름을 잘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방송 좀 구독하기 또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있는 고릴라 리서치 카페 오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즌 2 이제로 좀 개편을 할 거거든요. 개편이라는 게 바꾼다라는 의미보다 보강한다라는 의미가 될 건데, 그래서 좀 미리 또 많이 가입하시면 저희 또 가격 정상화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또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